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특보입니다. 밤사이 강원도 산간 지역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지반이 약해진 야산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도로가 끊기고 전기가 나가 구조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상기슭 외딴 집에 홀로 거주하던 60대 남성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돼 소방당국이 피사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 추가 붕괴 위험까지 있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삶의 깊은 이야기들을 함께 풀어가는 시간, 인생사연 라디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비는 하늘이 찢어진 것처럼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비가 아니라 마치 하늘이 이 깊은 골짜기를 수장시키려고 퍼붓는 물폭탄 같았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인가 하나 없는 곳에 덩그러니 놓인 성수 씨의 집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담장도 대문도 없는 마당에는 거센 빗물만이 강처럼 흐르고 있었지요. 65의 성수 씨는 그날따라 방문을 열어둔 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마 밑개집에 묶여있던 하얀 진돗개, 마음이 때문이었습니다. 녀석은 평소처럼 낯선 사람을 보고 짖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꾸만 집 뒷산 쪽을 바라보며 목줄이 끊어져라 몸을 비틀고 구슬프게 울부짖었습니다. 마음아, 왜 그러느냐? 성수 씨가 툇마루로 나서는 순간 코끝에 비릿하고 매캐한 흙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흙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산의 속살이 찢어질 때 나는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웅. 땅바닥을 타고 기분 나쁜 진동이 발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성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산사태다. 그는 맨발로 빗속을 뚫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살아야 한다. 무조건 집 밖으로, 산에서 멀리 도망쳐야 한다. 성수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음이의 목줄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비에 젖은 매듭은 돌덩이처럼 단단해져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좀. 성수 씨는 이로 매듭을 물어뜯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쇠맛과 피맛이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목줄이 풀렸습니다. 뛰어, 마음아 뛰어. 성수 씨가 마음이의 엉덩이를 치며 달리기 시작하려는 찰나였습니다. 쾅! 등 뒤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수 씨가 고개를 돌릴 새도 없었습니다. 뒷산의 허리가 뚝 끊겨나가며 시커먼 흙더미와 바위들이 집을 집어삼키며 덮쳐왔습니다. 도망쳐야 해. 성수 씨는 마음이를 앞세우고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무너진 처마의 기둥 하나가 튕겨나오며 성수 씨의 다리를 강타했습니다. 으악! 성수 씨는 진흙탕 속에 꼬꾸라졌습니다. 다리가 나무 기둥과 흙더미 사이에 끼어 빠지지 않았습니다. 뒤에서는 거대한 흙의 파도가 코앞까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앞서가던 마음이가 주인의 비명을 듣고 멈춰 섰습니다. 녀석은 도망가지 않고 다시 흙구덩이에 빠진 주인에게로 되돌아오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성수 씨의 눈에 피눈물이 고였습니다. 안 돼. 오지 마. 성수 씨는 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 마음이 쪽으로 던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모진 짓이었습니다. 저리 가란 말이야. 내가 오면 둘 다 죽어. 어서 가. 성수 씨는 목이 터져라 악을 썼습니다. 마음이는 주인의 호통에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비에 젖은 하얀 털이 흙탕물로 엉망이 된 채 녀석은 울면서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뛰어. 뒤돌아보지 말고 뛰어. 이놈아.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거대한 흙더미가 성수 씨의 몸을 덮쳤습니다. 마음아, 살아라. 제발 살아라.
그 마지막 웅얼거림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성수 씨가 평생을 일군 집터는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엔 검붉은 흙무덤만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폭우 소리뿐. 가까스로 화를 면한 마음이는 비틀거리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주인이 있었던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흙더미를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 장난치지 말고 나오라고. 나 무서우니까 빨리 나오라고. 하얀 진돗개의 눈에서 흐른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빗물과 섞여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산은 성수 씨를 데려갔지만 그의 유일한 가족 마음이만은 차마 데려가지 못하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두고 말았습니다. 비가 그친 새벽 산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천둥과 비명으로 가득 찼던 계곡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 끔찍한 정적 속에 하얀 생명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녀석은 온몸이 진흙덩어리로 굳어 원래의 하얀 털색을 알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어야 할 집이 평상이 그리고 늘 자기를 향해 웃어주던 아저씨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눈을 씻고 봐도 보이는 건 거칠고 차가운 붉은 흙더미뿐이었습니다. 킁킁 마음이가 코를 벌름거리며 땅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아저씨 냄새가 났습니다. 비릿한 흙내와 섞인 익숙하고 그리운 땀 냄새. 마음이는 냄새가 나는 곳을 향해 미친 듯이 아빠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다. 아저씨가 여기 숨어 있다. 팍, 팍, 팍. 진흙은 비를 머금어 끈적하고 무거웠습니다. 파내도 흙은 다시 흘러내려 구멍을 메워버렸습니다. 그래도 마음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돌조각에 긁혀 발바닥이 찢어졌습니다. 발톱 사이에서 피가 배어나와 진흙과 섞였지만 녀석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는 땅을 파면서도 끊임없이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것은 짖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부르며 칭얼거리는 듯한 애처로운 신음이었습니다. 제발 나오라고. 이제 그만 장난치고 빨리 나와서 나 좀 안아달라고. 하지만 차가운 흙더미는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파헤치던 마음이가 무언가를 물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성수 씨가 평소에 즐겨 신던 짝이른 낡은 고무신 한 짝이었습니다. 마음이는 그 신발을 보고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아저씨가 마음아 하고 부르며 흙 속에서 걸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만 흘러갔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해가 중천에 떴지만 아저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온몸이 으슬으슬 떨려왔습니다. 마음이는 더 이상 땅을 팔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녀석은 파헤쳐진 흙구덩이 위에 주인의 고무신을 품에 꼭 껴안고 웅크려 누웠습니다. 차가운 진흙의 냉기가 배를 타고 올라왔지만 마음이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아저씨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었으니까요. 자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저씨가 나오면 어떡하나. 그 걱정에 마음이는 감기는 눈을 억지로 뜨며 버텼습니다. 산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적막한 폐허 위, 진흙투성이가 된 하얀 개 한 마리가 마치 작은 비석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3년이나 이어질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죽은 듯 고요하던 산골짜기가 찢어질 듯한 굉음으로 뒤덮였습니다. 무너진 산길이 뚫리자
구조대와 거대한 중장비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쿠구구구, 쾅! 노란색 포크레인이 흙더미 위로 올라와 거대한 쇠삽을 내리꽂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하얀 물체 하나가 흙먼지를 뚫고 튀어나왔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녀석은 포크레인의 거대한 삼날 바로 아래 그 위험한 곳으로 제 몸을 던졌습니다. 기사님 멈추세요. 저기 개가 있어요. 인부의 다급한 고함에 기계가 멈췄습니다. 마음이는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집채만 한 쇠붙이가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저 날카로운 쇠발톱이 흙 속에 잠든 아저씨를 찌를까봐 그게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비켜. 이 녀석아 다쳐. 구조대원들이 다가와 마음이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저씨의 낡은 고무신을 찾다 다친 앞발을 절뚝거리면서도 기계 앞을 가로막고 목이 쉬어라 찢어댔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말라고. 우리 아저씨 여기 자고 있는데 건드리지 말라고. 그것은 짖음이라기보다 비명에 가까운 울음이었습니다. 진흙범벅이 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거대한 중장비 군단을 온몸으로 막아선 꼴이었습니다. 결국 구조대장이 한숨을 쉬며 손짓했습니다. 잠깐 작업 중지해. 저 녀석부터 구조하자. 대원들이 그물을 들고 마음이를 포위해 왔습니다. 얘야, 이리 와. 너라도 살아야지. 맛있는 냄새가 나는 소시지를 던져주며 유인했습니다. 배가 등가죽에 붙을 만큼 고팠지만 마음이는 음식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녀석은 잽싸게 몸을 돌려 흙더미 옆에 쓰러진 커다란 바위 틈새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멀리서 경계의 눈빛만 보냈습니다. 나를 잡아가면 안 돼. 내가 없으면 아저씨가 나왔을 때 못 찾잖아. 마음이의 눈망울은 공포와 간절함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구조 작업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지만 야속하게도 성수 씨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흙더미가 너무 깊었고 휩쓸려 내려간 범위가 너무 넓었습니다. 결국 해가 뉘엿뉘엿 지던 어느 날 오후, 철수합시다.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구조대장의 무전소리가 계곡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장비를 챙겨 하나둘씩 산을 내려갔습니다. 포크레인의 굉음이 사라지자 다시 산에는 끔찍한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떠난 텅 빈 폐허. 마음이는 그제야 숨어있던 바위 뒤에서 절뚝거리며 기어나왔습니다. 녀석은 주위 눈치를 살피더니 무너진 지붕 밑 구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무언가를 입에 물고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빼앗아 갈까봐 깊숙이 숨겨두었던 보물. 바로 아저씨의 낡은 검정 고무신 한 짝이었습니다. 마음이는 흙더미 한가운데로 가서 고무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턱을 괴고 엎드렸습니다. 아저씨, 냄새나고 무서운 기계들 다 갔어. 이제 아프지 않게 나올 수 있어. 마음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떴습니다. 마음이는 그것이 꼭 아저씨의 눈 같아서 젖은 눈으로 밤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계절은 잔인하리만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붉은 흙더미 위로 낙엽이 덮이고 곧이어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산속은 무서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마음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윤기 흐르던 하얀 털은 엉겨부터 꼬리 말이 아니었고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만큼 야위어 갔습니다. 가끔 약초를 캐러 온 마을 사람들이 먹다 남은 주먹밥이나 마른 멸치를 던져주곤 했습니다. 아이고, 저 녀석 아직도 저러고 있네.
산신령이 다 됐어. 쯧쯧. 마음이는 사람들이 멀어지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다가가 허겁지겁 배를 채웠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정신을 잃으면 혹시라도 아저씨가 돌아왔을 때 못 알아볼까봐. 그래서 억지로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송이가 마음이의 등 위로 소복이 쌓였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와 마음이의 얇은 귓가와 발가락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와 이빨이 딱딱 부딪혔습니다. 어디 따뜻한 굴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었지만 마음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없으면 눈 속에 묻힌 아저씨가 길을 잃을지도 몰라. 마음이는 덜덜 떨면서도 아저씨의 고무신을 품속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고무신에서 나는 냄새만이 유일한 난로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를 가장 두렵게 하는 건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냄새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에 씻기고 눈에 덮이면서 흙 속에 배어있던 아저씨의 냄새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심지어 품에 안은 고무신에서도 이제는 흙 냄새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는 불안했습니다. 킁킁. 코가 헐도록 냄새를 맡고 또 맡았습니다. 아저씨 냄새가 안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마음이는 사라져가는 냄새를 붙잡으려는 듯 차가운 고무신을 혀로 핥고 또 핥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 없는 흙더미. 그 위에서 마음이는 점점 작아지는 눈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거세질수록 녀석은 몸을 더 둥글게 말았습니다. 마치 자기의 체온으로라도 차가운 땅을 녹여 아저씨를 깨우고 싶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이의 첫 번째 겨울이 고통스럽고 길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마음이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그 소문을 듣고 서울에서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유기견 구조활동가인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숲이 되어버린 폐허를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으스스한 적막감. 여자는 무성하게 자란 잡초숲을 헤치다 무너진 지붕잔의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 세상에. 여자의 손에서 카메라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곳에 흙더미와 구분이 가지 않는 회색 덩어리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라기보다 흙으로 빚어놓은 고통의 조각상 같았습니다. 3년 전 하얗고 윤기 흐르던 진돗개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온몸의 털은 병들어 듬성듬성 빠져 붉은 살가죽이 드러났고 갈비뼈는 가죽을 뚫고 나올 듯 앙상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녀석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는 이미 백내장으로 하얗게 멀어 초점조차 맞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녀석은 낯선 사람을 경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에서는 쇳소리가 섞인 바람 빠진 신음만 새어나왔습니다. 짖을 힘조차, 아니 숨 쉴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자는 입을 틀어막은 채 무릎을 꿇고 녀석에게 기어가듯 다가갔습니다. 아가, 너 여기서 이러고 있었니? 3년을 혼자서 이러고 있었어? 여자의 목소리에 녀석이 흠칫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고는 본능적으로 가슴팍에 품고 있던 무언가를 더 깊숙이 끌어안으려 애를 썼습니다. 내 거니까 뺏어가지 마세요. 이건 우리 아저씨 거예요. 녀석의 온몸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시선이 녀석의 품속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썩은 나무 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삭아버린 검정 고무신 한 짝이었습니다. 3년의 비바람에 고무가 다 찢어지고 구멍이 숭숭 뚫린 너덜너덜해진 신발. 그 차가운 고무 조각이 대체 뭐라고. 녀석은 뼈만 남은 턱을 그 위에 괴고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것마저 놓아버리면 아저씨와의 연결고리가 영영 끊어질까봐 죽어가면서도 그것만은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미안해. 우리가 너무 늦게 왔어. 정말 미안해. 여자는 녀석의 앞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녀석의 상처투성이 콧등을 적셨습니다. 그제야 녀석은 경계를 풀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 그리고 자기를 위해 울어주는 누군가의 눈물. 마음이는 탁한 눈을 깜빡이며 여자에게 아주 작게 꼬리끝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나 괜찮아요. 아저씨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녀석은 깊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다시 그 낡은 고무신의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산바람이 불어와 녀석의 앙상한 등뼈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서 여자는 차마 녀석을 안아올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부서질까봐, 그 기다림이 무너져 내릴까봐, 오후의 햇살만이 폐허 위에 홀로 남은 노견의 등을 슬프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마음이를 구조하려면 잠재워야 했습니다. 억지로 안고 가려다 녀석이 발버둥이라도 치면 저 약한 뼈가 부러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가, 조금만 따끔할 거야. 이제 따뜻한 곳으로 가자. 응? 여자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웅크리고 있던 마음이가 움찔했습니다. 녀석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것을. 그때였습니다. 마음이가 젖먹던 힘을 다해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사기를 든 여자가 놀라서 멈칫했습니다. 녀석의 네 다리는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후들거렸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마음이는 입으로 바닥에 놓인 낡은 고무신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흙더미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꺾일 듯 했지만 녀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말려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는 숙연한 광경이었습니다. 흙더미 꼭대기에 도착한 마음이는 입에 물고 있던 고무신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팍, 팍. 발톱이 다 빠져 뭉툭해진 발로 녀석은 정성스럽게 흙을 파냈습니다. 그곳은 3년 전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서 있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구덩이가 만들어지자 마음이는 고무신을 그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코로 주변의 흙을 밀어 꼼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이불을 덮어주듯이. 그것은 마음이가 주인에게 바치는 마지막 장례식이었습니다. 아저씨, 나 이제 가요. 이 신발 신고 발 시리지 말고 편히 계세요. 나는 이제 너무 힘들어서 좀 자야겠어요. 작별 인사를 마친 마음이가 털썩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힘을 다 써버린 녀석의 고개가 툭 떨어졌습니다. 여자가 달려와 녀석을 품에 안았습니다. 가볍게, 너무나 가볍게 들리는 녀석의 몸. 마음이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품이 마치 3년 전 아저씨의 품처럼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의 탁한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 정말 고생했어. 이제 편히 쉬어, 마음아. 여자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마음이는 아주 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붉은 노을이 마음이가 떠난 자리를 비췄습니다. 그 흙더미 위에는 녀석이 마지막으로 덮어둔 작은 흙무덤 하나만이 볼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동물병원. 마음이는 깨끗한 담요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3년 묵은 때를 벗겨내고 나니 녀석은 다시 예전처럼 하얀 털을 가진 고운 백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의 숨소리는 촛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기력이 다했어요. 편안하게 보내주는 게 최선입니다. 구조한 여자는 마음이의 앞발을 꼭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아, 조금만 더 힘내자. 맛있는 것도 먹고 꽃구경도 가야지. 하지만 마음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도 된다는 것을. 녀석의 몸에서 지독했던 통증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무겁게 짓누르던 흙더미의 기억도, 살을 애는 추위도, 배고픔도 모두 연기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 특유의 알코올 냄새가 사라지고 어디선가 풋풋한 풀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저씨 냄새였습니다. 마음이가 눈을 떴을 때 녀석은 꽃이 만발한 산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다리를 보니 앙상했던 뼈는 사라지고 튼튼하고 윤기 나는 근육이 붙어 있었습니다. 백내장으로 흐렸던 눈도 다시 맑고 투명해져 세상이 눈부시게 잘 보였습니다. 한번 짖어보았습니다. 목구멍에서 쇳소리가 아닌 우렁차고 맑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휘파람 소리. 평생을 들어왔던 그 익숙한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음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기 멀리 언덕 위 큰 느티나무 아래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러닝셔츠에 몸빼 바지.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사람. 아저씨였습니다. 마음아, 이 녀석 이제 오냐? 아저씨의 목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렸습니다. 마음이는 땅을 박차고 달렸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구름을 밟으며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3년 동안 굳어있던 다리가 날개라도 달린 듯 가벼웠습니다. 컹컹컹 아저씨 나왔어요. 나 잘했죠. 마음이는 단숨에 언덕을 뛰어올라 아저씨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와락. 성수 씨가 달려오는 마음이를 힘껏 받아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꿈에서도 잊지 못했던 그 품. 아이고, 내 새끼. 고생했다. 그 추운 데서 주인을 기다리느라 얼마나 고생했어. 성수 씨의 투박한 손이 마음이의 머리를, 등을, 꼬리를 어루만졌습니다. 마음이는 아저씨의 얼굴을 미친 듯이 핥았습니다. 눈물인지 침인지 모를 것이 범벅이 되었지만 아저씨와 마음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가자, 마음아. 이제 집에 가자. 성수 씨가 앞장서고 마음이가 그 뒤를 쫄랑쫄랑 따라갔습니다.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영원한 봄길이었습니다. 병원의 심전도 모니터가 긴 직선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이의 얼굴은 잠든 듯 아주 평온해 보였습니다.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녀석은 3년의 기다림 끝에 진짜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는 아저씨를 따라 긴 소풍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길이었지만 마음이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산에는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이를 보내고 몇 년 뒤 여자는 다시 그 강원도 산골을 찾았습니다. 녀석이 마지막 힘을 다해 고무신을 묻었던 그 흙더미 위. 그곳에는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마음이를 위해 심어둔 하얀 벚나무였습니다. 봄바람이 불자 하얀 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렸습니다. 마치 마음이의 하얀 털이 바람에 날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곳을 마음이의 언덕이라고 부릅니다. 가끔 등산객들이 지나가다 그 나무 아래서 쉬어가곤 합니다. 그들은 모를 겁니다. 이 평화로운 나무 아래 얼마나 뜨겁고 숭고한 사랑이 잠들어 있는지, 어떤 기다림은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짖지 않아도 보채지 않아도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랑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작고 여린 하얀 게 마음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흙더미 같은 절망 속에 갇혀 계신가요? 아니면 돌아오지 않을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고개를 들어 저 산을 바라보세요. 산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흙더미가 무너져도 끝내 사라지지 않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요. 바람이 붑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가만히 귀 기울여 보세요. 어디선가 성수 씨의 휘파람 소리와 마음이의 짖는 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잘 있으니 당신도 부디 행복하세요. 그들이 바람결에 실어보내는 안부 인사일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다림이 언젠가는 따뜻한 만남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